자,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4학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틀이 잡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틀이 안 잡혔으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죠. 자, 이제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1회차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순서는요. 청소년 지도 과정입니다. 따라서 지도 과정은 사전 단계, 초기 단계, 그리고 중간 단계, 종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의 과정이죠. 이것은요, 청소년들을 만나기 전에, 즉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들과 이제 어떠한 지도를 하기 이전에 어떤 청소년들을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이 만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을 만들었다면은 이 목적 달성에서 어떤 내용과 수단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는 청소년을 지도할 것에 대해서 사전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서요. 지도의 목적을 달성해서 이를 종결하기까지, 즉 평가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요. 뭐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또는 기획 설계 시행 평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갖다가 얘기하게 되겠는데요. 이 청소년 지도를 할 때 청소년 지도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 개개인이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요구를 갖다 반영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청소년은 많은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이고요.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청소년 지도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청소년 지도는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지도의 목표를 갖는, 이 목표를 갖게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라는 것이고요. 청소년 지도는 지도 목표, 그리고 어떠한 내용인가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실행 계획, 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므로 계획적인 활동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지도 어떤 대상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대상이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직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는요, 청소년이 자발적인 참여를 현실합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 전문 지도사의 활동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전문적으로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지도사에 의한 활동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는 일회성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결론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조력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주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하는 그 과정으로 청소년 지도의 특징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은 이제 사전 단계부터 다루는데요. 사전 단계에서 다루는 내용은 지도의 목표 설정, 그리고 청소년 특성의 진단, 어떠한 청소년들인가를 진단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 구성에 대해서 이 집단은 동질성의 이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집단을 구조화시키고요. 규모를 알아보고, 또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에 대해서 이를 진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지도 환경을 준비하는 그러한 순서로
사전 단계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사전 단계인데요. 이제 사전 단계 들어왔습니다. 사전 단계는 청소년 지도자가 청소년을 대면하기 전에 청소년 지도를 사전에 준비하는 기획 단계입니다. 자, 기획은 계획 이전의 넓은 단계이죠.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전 단계라 하는데, 사전 단계는 첫 번째 지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 찍어야 되는 지도 목표를 설정하는 일인데, 지도 목표는요, 일반적인 목적, 프로그램 목표,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 등이 다양한 유의적 수준 목표들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적인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프로그램 목표가 있고요. 또 여기 일반적인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이라는 것은 목표들이 모여서 최종 단계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우선인 거죠. 그 중간의 목적, 중간 목적이 즉 중간 각기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목적으로 좀 나눠서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첫째 지도 목표는요, 청소년의 지침이 되고 평가의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목표는 지도의 방향을 안내하는 기능과 학습 경험 선정의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중구로서의 기능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충분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유의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표는 의미있어야 청소년에게 현재 준비도에 비춰볼 때 성취 가능해야죠. 청소년들이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거는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중요성과 필요성이 없다거나 의심되거나 달성할 수 없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지도의 효과가 달성하기도 또 최대화하기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은 지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 단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지도의 사전 단계에서 지도 내용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과 문제 인식입니다. 청소년 지도자가 지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 해당 지도 내용이 청소년과 지도 현장에서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다 한 것다 이거죠. 그래서 지도 내용이 프로그램 자, 지도 내용이 프로그램 단위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지도자는 지도 내용에 대한 확신과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은요. 지도자는 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지도자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자기 확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확신과 신념이 있도록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는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확신과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요. 프로그램의 특성과 성격을 규명하고 결정되는 일입니다. 즉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과 신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논리성을 기반으로 지도자가 소속되어 있는 시설과 기관 동료와 타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보면서 논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공부했던 거, 내가 읽었던 것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설득하거나 알려주거나 자기 의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성을 기반으로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냐? 왜냐하면 지도 내용이나 학생과 문제인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성이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유보되는 주요한 타인과 기업 등이 혼자 개발, 그다음에 지역사회, 정부 등의 지원을 꺼내는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프로그램 학생의 문제인식을 명확히 했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들었고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기업들과 또 지역사회, 정부 등 지원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했는데 어느 때? 유보됐을 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확실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 다음은 이제 그러면 청소년 지금 지도 내용이 되는데 그 지도 내용에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구체화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 내용에는요. 사회성 지도가 있고요. 청소년을 지도할 땐 사회성을 지도해야 되고요. 또 다음에 도덕성을 지도해야 되고요. 진로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보건 지도, 즉 위생 지도죠. 여가 지도, 학습자,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에는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그들을 유효한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나아가서 국제 교류 지도까지를 갖다가 지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청소년 지도의 구성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요. 참여 청소년에 대한 진단,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요. 청소년 지도자는 지도 내용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요. 다양한 조사 활동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요. 의견 수렴 등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진단과 정보 수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소유자인 청소년에 대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요구조사, 정보분야에 대한 요구조사, 현황 및 실태 조사 등이 각종 조사 활동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또 정보 수집하게 되고요. 수집된 정보를 가공하고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과 집단 대상으로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는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소유자인 청소년의 재반 특성, 그리고 과거의 경험의 종류, 또 그들의 적성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준비도, 또 그들의 흥미, 또 이러한 청소년 훈련에 들어오게 된 동기 상태, 욕구 등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도의 효율성과 매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그런데요. 자, 이때 청소년들은요. 흥미와 관심에 귀천 욕구를 조사할 필요가 더욱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발적인 선택과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활동 계획과 내용에 따라서 대형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조사는요. 사전 단계에 있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필수가 한 과정이죠. 동시에 요구조사의 결과들은 앞서 언급한 프로에 대한 확신, 신념과 더불어 기획자가 갖는 설득력이 근거한 논리성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각종 자료의 정보 수집은요. 사전 단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단계에도 포함해서 전체 지도 내용 개발에 질적 측면을 결정하고 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죠. 이를 기획안 구성회부터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도 내용의 기간이 타당성과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죠. 다시 말해서 이 정보 수집은
이 사전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단계, 평가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바로 여기에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가능한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즉, 기관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 동료, 가족, 학교 등등의 기타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 활동이 되고 이 정보가 들어온 내용들을 가지고 가공해서 이를 갖다가 청소년들이 훈련에 투입할 수 있게 했을 때 효율적인 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집단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는요, 대부분 집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지도에 앞서서 지도자는 청소년 개인이 지닌 의도나 개인적인 속성 등에 기초해서 집단을 구조하고 집단의 크기와 형태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청소년이 지도자는요, 개인이 지닌 의도나 개인적인 속성 등에 기초해서 집단 구조하고 집단 크기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집단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동질적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청소년들은 개인의 특성이나 목적의 유사성이 높은 집단으로 문제를 공유하기가 용이하고요. 고소한 간의 의사소통이 촉진되며 관계 형성이 명합니다. 자, 청소년들은 대개 모이는 것이요.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집단에 참여했을 때, 지도활동에 참여했을 때요. 개인적인 목적 및 관심사, 연령과 발달 수준, 그리고 남자나 여자예요. 또는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서 집단이 성질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사성이 높은 독립적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반대로요. 이질적 집단은 또 어떨 수 있죠. 동질적 집단이 오는 반면에 이질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질적 집단과 반대로 집단이 고성원 간의 상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집단은 지도의 목표에 따라서 적합한 집단의 성질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집단의 구조합니다. 자,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의 욕구 충족과 지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요. 청소년의 행동 특성에 기초하여 가지고 특정 청소년을 적절히 혼합하여 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청소년이 모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집단 내에서 청소년을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고요. 결정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청소년들을 선발해서 집단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추진력이 있거나 리더십이 있는 청소년들을 각기 선발해서 각 필요한 집단에 의도적으로 넣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학급을 운영할 때도 청소년은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총무는 총무, 교육장 교육장에 필요한 것은 있죠. 그래서 참 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집단엔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요. 여러 갈등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4학년들이 보면은 되게 여러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총무나 대표를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가 하면 가장 말이 많거나 가장 불만이 많이 한 사람들 반드시 그 사람 싫어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표나 총무로 써야 합니다. 가장 말이 많았거나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 왜냐면요. 그 사람은 능력이나 자질이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격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대표나 리더를 갖다 해봤을 때 어려움을 알고 어떠한 집단에 있어서 이제 융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3학년한테
내가 조금 충고를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금까지 불만을 많이 보철한 사람, 갈등을 유발한 사람 있죠. 아주 특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부터라도 대표나 총무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의 리더로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잘 안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집단의 구조합니다. 자, 청소년 지도사는요, 청소년의 지도 목표, 청소년의 욕구와 또 가업 성취에 필요한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고요. 소집단과 또 대집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이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요. 집단의 규모를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을 만들 때는요, 되게 적정의 규모를 만들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편성하거나 반문을 편성할 때 집단의 구조화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떠한 적절히 규모를 갖다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구조화까지 알아봤고요. 집단 규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지도자는 청소년의 목표, 욕구, 가업, 성취에 필요한 조건들을 고려하고요. 소집단과 대집단의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집단의 규모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집단은 어떨까요? 지도물 범위가 좁아지죠. 그래서 성원의 문제 영역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나 대입자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대집단의 경우가 적절한 것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집단을 구성할 때요, 지도사가 한 가지 고민은요, 지도 활동 중에서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개방 집단 형태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청소년만으로 집단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폐쇄 집단의 형태를 취하신가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것도 어쩔지 결정돼야 되는데요. 개방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구성원으로부터 아이디어나 자원을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집단의 영속성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집단 정체감의 상실과 지도록 결여 등으로 인해서 집단의 안정성 유지하기 어렵다는 또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동아리 어떤 기존 구성원이 있는데 다른 구성원들이 이 집단에 다시 가입을 할 때 가입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어려움이 따르게 있잖아요. 그건 바로 그런 것이죠. 폐쇄 집단은요. 폐쇄 집단은 집단 결정력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역할이나 규범이 안정적이며 구성원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장점은 있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좋으나 새로운 사고나 가치 유입이 어려워서 집단적 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고 구성원에 대한 순응의 요구가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은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서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유효적절하게 만들었을 때 또 어떠한 것이 유리불리를 따지고 장단점을 따져서 어떠한 집단과 폐집단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이 사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지금 집단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집단 구성은 집단이 독립성과 일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를 시켜야 되고 집단을. 그 다음에 집단의 규모를 선정하고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을 갖다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사전 단계 마지막인 지도 환경의 준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환경이라고 하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사전 단계는요. 사전 단계에서는 앞으로의 청소년 지도 활동에 대비해서 물리적 환경을 준비하고요. 소요 재원을
조달하는 등의 지도 환경도 준비하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계획장에서 준비했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도 환경, 즉 물리적으로 필요한 지원들을 조달하거나 물리적 환경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 환경의 준비 과정에서는 회합실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냐, 밝기, 소리, 냉난방, 의자 및 가구의 비율 등 분위기 창출 등을 포함해서 일들을 해야죠. 가능한 한 아늑하고 교육이 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론을 위주로 하는 집단은 편안한 소파나 의자 등을 준비해서 비공식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 되나, 공식적인 가업을 수행하는 집단의 경우는 테이블이나 작업대 등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도자는요, 청소년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 비용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재정 조달 방법은 후원 기간이 뭐 재정도, 또 후원 정도, 또 기관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 등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못합니까? 이때는 모금 같은 거, 또 다른 기관도 확보해야 된다든가 다양한 재원 조달 방법을 갖다가 강구해야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청소년 활동을 지도하는 사전 단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